옛날 옛적에 어사 박문수가 암행을 하러 길을 나서는 중이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명한 재판을 해서 금영성이 나라 곳곳에 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억울한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을의 탐관오리나 재물과 인맥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양반들은 그가 온다는 말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들어서서 요독을 풀 겸 주막에 숙박을 하였습니다. 한 방에 여러 객들과 함께 묵었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이 마을 저기 대나무밭 앞에 작년에 서방을 잃은 과부가 하나 살고 있는데 그 과부가 글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남자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서방님 우리 서방님 하는 소리가 밤마다 들린다는구만.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더구만. 아이 세상에 그럴 몹쓸 여인이 다 있단 말인가. 지 서방이 죽은 지가 한 해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그런다고. 매일 방으로 사내가 들어간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네. 다른 처자들이 따라할까봐 걱정이야. 마을에서 당장 쫓아내야 돼. 그렇게 방에 있던 손님들은 하나 둘 모여서 이 과부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한쪽 틈에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이 마을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못된 여인이 아닌가. 사실이라면 벌을 내려야 할 것이야. 박문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대나무밭 근처를 찾아 과부의 집을 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과부의 집을 알려주었는데 대부분 의심스런 표정으로 박문수를 바라보았으며 과부의 불미스러운 행실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나무와 밤나무에 둘러싸인 집에 들어가니 여인 하나가 마당에 나와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박문수는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저 여보시오, 지나가는 과객인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이 집에 머물고 가고자 합니다. 방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과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십니까? 방이 두어 개 비니 저기 오른쪽 방에 들어가서 쉬시지요. 과부는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박문수에게 저녁상도 봐주고 잠자리 이불도 친절하게 잘 마련해 주었으니 박문수는 그러는 동안 이 과부의 언행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탐욕한 여인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박문수에게 피곤하실 텐데 일찍 주무시라고 하며 이부자리를 잘 펴주고 물러갔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잠에 드는 듯하였으나 밤이 어둑해지자 정신을 차리고 슬쩍 문을 열고 나와서 집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밤마다 남자들이 들락날락한다고 하였는데 한번 잘 살펴봐야겠다. 지금까지 언행을 봐서는 공손하며 품위 있는 일반 아녀자인데. 박문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구멍이 뚫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내다보던 중 갑자기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인기척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인 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박문수가 자세히 보니 웬 남자가 은밀하게 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말 사실이었단 말인가? 이 과부가 정말 그런 안악이었단 말이냐? 박문수는 몹시 놀랐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여차하면 곧장 밖으로 나가서 풍속을 어지럽히는 못된 과부와 사내를 붙잡아 관아로 끌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사내는 과부의 방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였고 그러자 과부가 방문을 열어서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너희들을 붙잡아 관아로 끌고 가야겠다. 마을 이 풍속과 법도를 문란하게 만든 것들아. 박문수는 모습을 보고 곧장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금 직전에 방으로 들어갔던 남자가 다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당황하여 순간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너무 깜짝 놀라 처마 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뒤를 따라서 과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마 밑에 숨은 박문수를 미처 보지 못한 듯하였습니다. 사내가 밖으로 나갔고 과부가 그런 사내를 배웅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이, 곧 매형을 모함해서 죽음으로 먼 못된 놈들의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리는 증자로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냐 그래 동생아.
네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그러자 과부의 동생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매형이 저를 친동생처럼 얼마나 아껴주셨습니까? 제가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누님은 마음과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그래 고맙구나. 너도 조심하거라. 너 때문에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가신 서방님이 눈을 편하게 감을 것이야.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었고 남자는 곧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대화를 들은 박문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사내가 과부 여인의 남동생이었단 말인가. 오해를 하였구만. 그런 것이었군. 박문수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방님, 우리 서방님. 어찌 이렇게 먼저 가셨나이까? 서방님, 우리 서방님. 서방님 가신 지 1년이 지났지만 소저는 서방님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서방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함께 따라갈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인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고 보니 일전의 주막에서 남자들이 말했던 서방님 우리 서방님 했던 바로 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건 다른 남자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먼저 죽은 남편을 그리며 슬퍼하는 소리지 않은가. 허참 이 여인은 그런 요망한 여인이 아니었거늘. 온 마을이 온통 잘못된 억측과 오해로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무섭구나 무서워. 아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정절을 지키며 울고준 한 사람이 완전히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매장당할 뻔한 것이 아닌가. 나도 잘못된 소문에 휩싸여 이불상한 안악을 벌할 뻔했구나. 박문수는 곧 처마 밑에서 나와서 옷을 털고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문수는 과부 여인에게 하룻밤 잘 챙겨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곧장 마을의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또에게 이 마을의 관직에 있는 인물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하고 노름꾼 주정뱅이 불량배 헐뜯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며 온 동네 여인들이며 아이들 양민들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그들 앞에 서서 추상 같은 위엄으로 말했습니다. 여봐라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들 한통속이 되어서 착하고 정절을 지키는 한 안악을 죽음에 몰아넣을 뻔했다. 너희들의 죄가 아주 엄중하기에 여기로 불렀다. 박문수가 외치니 갑자기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사또는 어디 가고 어디 거렁뱅이 선비가 나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너는 누구요? 또 박문수 모고 거렁뱅이 선비한테 우린 들을 말 없으니까 사또님이나 나오시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웅성댔습니다. 그러니 뒤에서 보고 있던 사또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웅성대기를 멈추지 않으니 사또가 나섰습니다. 야 이놈들아, 이분이 박문수 암행어사다. 이분의 조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전하가 특별히 아끼시고 조정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다. 나 같은 고을 원님하고는 격이 다르신 분이다. 모두 엎드리고 조용히 있거라. 그러자 사또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어사 박문수이시구나. 옆마을 사또와 양반들을 아주 온줄 내고 귀양 보냈다던 박문수 어사야.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모두들 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하였으며 앞에 나서서 뭐라고 했던 사내는 넙죽 엎드려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러니 박문수가 잔뜩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죽을 죄는 이런 것이 아니다. 니들이 이제껏 무슨 짓을 저질러 왔는지 모르는 것이 죽을 죄이니라. 여봐라 너희 마을에서 대나무 밭 아래 사는 과부 여인을 마치 남자를 홀리는 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사람이 있느냐. 박문수의 말에 관하여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실제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박문수는 이런 어리석은 녀석들 같으니라고 하고 소리를 높이며 웅성대는 사람들을 노려봤습니다. 사람들이 쏘아보는 눈빛에 움츠러드니 박문수는 눈빛을 거두고 화평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의 일을 근거도 없이 증거도 못 대면서 추측만으로 중구난방 떠들고 중구난방 비난해서는 못 쓰는 것이다. 그 과부의 일에 대해서 본관이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 알아본 바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여인은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는 열부였던 것이다. 너희들이 들었다던 서방님 소리는 먼저 죽은 서방을 그리며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눈물 흘리는 여인의 울음소리였거늘 어찌 그것을 그리 들을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처럼 남의 이야기에 심심풀이로 마구 거짓을 섞어서 이런저런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런 짓은 사람의 육신보다 더 귀한 정신을 파괴하고 죽이는 짓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당장 그런 짓을 멈추고 오히려 지고지순한 과부 여인을 본을 받아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고개 숙여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어젯밤들은 과부 여인의 남편이 어찌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를 마을 사또에게 낱낱이 보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죽은 남편과 함께 인삼을 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인삼 파는 일이 망하면서 남편이 이 친구들에게 원망을 받게 되었고 모든 책임을 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저 세상으로 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박문수는 사건 또한 철저히 조사를 명하였으며 과부를 불러서 과부의 동생과 함께 모아온 증자들을 받아다가 사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증자들은 남편과 친구들이 하던 인삼 팔던 장부들이었는데 증자들과 사또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함께 인삼을 팔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몰래 큰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일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 과부의 남편이 억울하게 책임을 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곧 억울함이 밝혀지고 돈을 빼돌렸던 이 친구는 크게 벌을 받았으며 과부 여인과 동생은 드디어 남편의 억울함을 풀게 되어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박문수는 안하게 집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 과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 이제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한을 풀었소. 이제 어떻게 하실게요? 정말 남편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갈 것이요. 그 말을 들은 과부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나으리 그걸 어떻게 아셨지요? 내가 본의 아니게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소. 그런데 정말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저 세상에 간 남편이 바라던 바일까요? 이럴수록 더욱 열심히 살아서 남편의 억울함을 알리고 당신이 억울하게 모함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소. 내가 궁에 들어가 전하에게 고하고 당신의 정절을 기리는 열려문을 세울 것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열려문을 본 사람들은 거짓된 말이 얼마나 큰 죄를 알게 할 것이요. 그걸 들은 과부가 한스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서방님을 따라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으리의 말을 들으니 제 생각이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까지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또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릴 것이고 죄 없는 남편까지 또 구설수에 오를 것입니다. 부디 오래 살아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제 남편을 구해주어서. 박문수는 이 과부 여인의 높은 정절과 올바른 행실에 감명받았기에 임금께 청하여 큰 상을 내리게 하였으며 그녀의 행실을 기리는 열려문까지 마을에 세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떡하니 세워진 열려문을 보며 자신들이 그간 그녀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이상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일을 몹시 후회하였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그 이후에 근거 없는 소문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와닿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확인 안 되는 이상한 소문에 의해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합니다. 우리들도 마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